안녕하십니까. 풍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풍수지리 신안계 무령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안계 무령설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전수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 도선대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과, 또 아쉬운 것은 도선대사가 성이 김씨라는 것만 알고 아직 성명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호로서 옥룡자로만 전해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선인 중에는 33분이 계신데, 33명이 계신데, 이분이 밝혀진 분은 20명이고 나머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선생님이 17살 때에 그 위에 호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호은 선생님은 90세였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몇 년, 3, 4년 공부하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 후로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17살 때 사실 여러 가지 판단할 능력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모르고 또 구전으로만 전해왔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풍수지리가 왜 비전됐는가 하면, 이 좋은 명당은 선량한 사람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런 명당에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명당을 쓴다면, 그 자손이 성장하게 되면 인물이 됩니다. 인물이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게 돼 있죠.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완력시대, 권력시대에 있어서는 본 풍수를 공개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비전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 풍수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는, 풍수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자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자연을 이용하면 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우리 미래가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자연을 우리는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으로서 개발을 하면은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의 그 위대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사람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다 있기 때문에 본 풍수를 이제 밝혀서 전 인류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본 풍수를 이제 공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풍수지리 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풍수인이 약 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이 각자 다 자기 학문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풍수지리가 일원화가 되질 않고 있다. 각자 파생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만 명 중에도 결국은 4가지가 분류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법안계라는 풍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안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안계가 있고, 네 번째는 신안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4가지 중을 4가지를 가지고 2만 명이 각자 다 자기 학설을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계나 문안계라는 것은 1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풍수지리입니다. 오행설 풍수죠. 그러면 왜 이 중국 풍수와 이 풍수의 중국 풍수가 풍수의 진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선 이 오행이다 하면 이 지구상의 만물의 원리입니다. 목, 화, 금, 수, 토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5가지 중에는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죠. 연월일시를 뭐라 그러죠? 연월일시는 바로 이것이 사주라 그럽니다. 사주팔자. 따라서 이 사주팔자, 이 오행을 하는 것은 사주팔자 풀어보는 공식이지 묘지 잡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학문은 법안계나 문안계는 풍수지리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맞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약 98%를 지금 본 이 문안계, 법안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질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 풍수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후의 학문이다 말이죠. 사주팔자는 태어나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되는 걸 풀어보는 공식이다 말이죠. 이런 공식을 묘지 잡는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오행설 풍수가 거의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풍수의 원리와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안계라는 풍수가 있습니다. 도를 통하거나 영적으로 신적으로 보는 풍수죠.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미 고인이 되신 고 선서구 씨의 풍수죠. 이분은 땅속에 뭐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통하나 영적으로 본다는 거죠. 땅속에 뭐가 보인다. 이것이 풍수지리적으로는 학문으로는 정립이 안 됩니다. 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으로 본다는 것은 학문으로서는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된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미신입니다. 이것이 이 풍수는 지금까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도사가 본다. 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명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이지 정확하게 보는 풍수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도안계 풍수가 약 2%가량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산에 가서 무슨 구슬한다는 등 아니면 눈을 감고 이렇게 산소를 본다든지 무슨 길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도안계 풍수죠.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풍수질입니다. 물론 작고하신 고 선서구 선생께서 이 풍수지리를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풍수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수받은 풍수지리가 신안계입니다. 신안계. 귀신같이 본다. 풍수는 만물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만물의 형상, 즉 형상이라 그러면 사람이나 인간이나 곤충이나 어류, 조개류, 꽃 등등 수십만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 중에 그 핵심부가 정열인 것입니다. 만일 그 산의 형상이 사람과 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머리 부분이죠. 이 사람의 머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따라서 이 사람같이 생긴 그 형상을 말한다면 몇백 평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몇천 평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몇만 평이라고 해야 이 사람과 같이 생긴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의 형상의 핵심은 머리 부분 하나이기 때문에 수만 평이라 하더라도 수십만 평이라 하더라도 명당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계 포란형 내지 회령 음수형 이렇게 형자가 붙여진 것이 바로 신안계 무령설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딱 정해진 것은 명당이죠. 형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것은 명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풍수질이 네 가지 중에는
만물의 형상을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식별하고 그 식별한 장소에 묘를 쓰는 것이 그것이 정혈이고 거기가 명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풍수지리 중에서는 신안계라는 풍수지리는 우리 민족의 풍수지리고 이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 계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문안계, 법안계라는 이 풍수는 오행설 중국 풍수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15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했느냐면요. 고인이 되신 지창용 씨가 이 법안계, 문안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계, 문안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행설 풍수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그 묘지 잡는 원리학은 맞질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창용 씨도 과거에 풍수가로서도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에서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분께서는 이 사주팔자를 잘 보셨다고 합니다. 주로 풍수지리보다는 이 역학, 운명을 풀이하신 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 지금 풍수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 문안계, 법안계를 98%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풍수하는 분들도요, 도저히 지금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의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홈페이지를 보고 강원도에서 12년간 풍수를 공부했고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사녀라든가 또 영릉이라든가 또 중국의 진시황의 그 묘라든가 이러한 풍수를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도 풍수를 하면서도 이게 아직도 원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홈페이지를 보고 여기에 정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써준 묘지가 25군데 된다는 겁니다. 25기의 그 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기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직 분간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상당히 큰일 날 일이죠. 선무당은 한 사람만 잡습니다. 이 서투른 풍수쟁이는요, 그 직계 자손을 다 망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묘는 그 직계에게만 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계들은 다 영향받기 때문이죠. 이 풍수가가 이런 엄청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풍수를 정확히 모르면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교수 출신 최아무개 교수에게도 제가 전화한 바 있습니다. KBS 특강을 보고 풍수의 원리 기초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풍수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풍수가 왜곡되고 풍수가 미신인 줄 알고 풍수가 믿을 수 없는 학문으로 치부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좀 만나서 이 풍수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풍수를 제대로 알면은 매장보다는 화장이 좋다는 것을 알려서 제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학자가 한마디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풍수가 올바른 그런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언제 시간이 있으면 만날 시간이 있겠죠 하면서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까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러한 풍수를
우리는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학자들이 이 나침판만 가지고 다니면 풍수지리가로서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나침판이라는 것은 풍수를 명량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나침판은 어느 방향이라는 것만 잡아주는 거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만물의 형상을 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좌청룡 우백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형상을 보는 겁니다. 형상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지 나침판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침판은 좋은 명당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 나침판이라는 역할은 바로 내 부모를, 내 조상을 어디다 모셨으면 어느 주소에, 어느 방향에 모시는 것이 내 멧대조다 라고 우리 족보나 가승보에 기록함으로써 후손들이 100년, 150년 후에도 그 기록을 보고 산에 가서 어느 좌양에 있는 것은 몇 대조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방향을 알기 위해서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이 나침판의 명당을 잡는다 그러면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엉터리 풍수를 관습적으로 나침판만 가지고 다니면 풍수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저로서는 불만이고 또 우리 일반인들한테 혼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 풍수 문안계 법안계는 오행설 풍수로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도안계 풍수를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고 손석구 씨가 하시던 풍수죠. 도안계란 도를 통하거나 영적으로 신적으로 본다는 풍수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신적으로 도사가 본다 그러면 상당히 명당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상을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지 어떤 신이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그 풍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소에 가서 무슨 구슬을 한다든가 눈을 감고 산소를 이렇게 지그시 무슨 뭐 길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행위, 또 무슨 뭐 우리가 요즘에 흔히 쓰고 있는 다우닝, 이제 수맥 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맥 보는 것이 어떻게 만물의 형상을 봅니까? 이 다우닝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안계 풍수가 물론 수맥은 과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풍수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안계라는 것은 도저히 학문으로는 정립이 안 된다. 그나마도 문안계, 법안계보다도 인정할 수 없는 풍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인이 되신 손석구 씨께서는 이 풍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풍수지리가 활성화가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풍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조금 우리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지리 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풍수지리의 원리나 또 풍수지리의 그 개념이 이미 마음속에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풍수지리 신안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공부하신다면
풍수에 대해서 공부도 되지만 또 여러분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수지리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